상대방이 그를 미미한 사람으로 본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실망을 겪기 위해 친절하고 세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의도가 더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 이 대우를 취약성의 표시로 해석하여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을 겪었을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적으로 있습니까? 우리의 잘못은 우리가 행동하거나 이야기하는 방식입니까? 진실은 우리의 작은 행동과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묘한 차이로 인해 우리가 더 자신감을 갖거나 반대로 취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이 경멸로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방법과 우리의 개인적인 가치를 보존하는 방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는 우리를 개인적인 관계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작합시다. 이 콘텐츠가 당신의 삶에 대한 힘을 갖기 위해 우리는 긍정적 인진술을 하고 지금 의견을 내려놓고 입력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깨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강할 것입니다. 첫째, 흥분할 때 매우 빨리 말합니까? 소영이라는 여성은 부모의 모임에서 항상 흥분하고 친절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 행사 조직에 대한 토론에서 그녀는 흥분한 아이디어를 빠르게 노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의 속도로 인해 다른 부모를 이해하기가 어려웠으며 일부는 동행하려고 할 때 피곤한 미소를 설명했습니다. 며칠 후 새로운 회의에서 동료는 의견을 표명했고 다른 사람이 그녀를 방해했습니다. 그 순간 소영은 무시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소녀는 대화를 반복적으로 반영하여 다른 사람들이 왜 그녀를 그렇게 대우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우리가 매우 빨리 이야기할 때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빠르게 말하는 것은 종종 불안의 표시로 해석됩니다. 청취자는 화자가 긴장하거나 불안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이것은 권위와 침착의 부족에 대한 인상을 줍니다. 느리게 말하는 사람들은, 안정성과 자신감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정보가 잘 구성되지 않았거나 화자가 감정을 통제하지 않아 사람들이 우리를 미미한 것으로 보게 한다는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적 인어조는 약점을 강조할 수 있어 청취자가 화자가 자신의 감정과 결과적으로 내장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느리게 말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단계는 호흡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깊게 숨을 쉬기 위해 휴식을 취하십시오. 또한 각 문장의 끝에서 짧은 휴식을 연습하면 연설이 더 차분하고 사려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휴식은 또한 중요한 아이디어를 가능하게 합니다. 유용한 팁은 자신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빨리 대화하고 개선할 영역을 식별하는지 들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의미하는 바를 정신적으로 조직하면 연설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계 이황은 무게로 말을 합니다. 서둘러 말하면 실수를 저질 것입니다. 천천히 말하면 성실을 전달할 것입니다. 이 인용문은 우리의 말이 진실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말하는 톤과 속도는 연습을 통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말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3주 후에 자신의 속도를 인식하고 점차 규제를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말하기 방식에 완전히 익숙해지면 3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키우는 것입니다. 언어 속도가 안정되면 내면의 자신감이 외부적으로 나타나고 사람들은 이 차분하고 안정성을 인식할 것입니다. 천천히 말하면 의사소통 기술이 아니라 본질의 표현입니다. 끊임없는 연습으로 당신은 더욱 존경받고 진지하게 대우받을 것입니다. 둘째, 겸손의 이름에서 과도하게 감소하지 않습니까? 재호는 축구 친구 그룹에서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자신의 연극이나 의견에 대해 그를 칭찬할 때 그는 항상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처음에 그의 친구들은 이 겸손에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제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게임 전략에 대한 토론에서 재호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했을 때 동료는 웃으며 말했다. 만약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제 안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답변은 재호가 자기 이미지를 반영하여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칭찬을 받을 때 끔찍한 행위의 심리학은 무엇입니까? 첫째,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줄이고 압력을 완화시키는 방어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칭찬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믿음을 유발한 자존감이 낮거나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의 거부를 피하는 것은 무의식적 인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과도한 겸허는 반대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은 덜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그들의 의견은 무시됩니다. 그렇다면 이 습관을 어떻게 줄일 수 있습니까? 먼저, 칭찬을 받을 때 성실한 간단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개선할 의지를 보여 줌으로 겸손을 유지하십시오. 둘째, 틀림없이 노력하는 대신 노력을 인식하고 역량을 받아들이십시오. 마지막으로 그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자는 과도하게 자신을 겸손하게 한다고 말했다. 겸손은 중요하지만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비난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성실함을 의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그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3위, 당신은 너무 많이 말하는 느낌이 듭니까? 재호는 음료에서 친구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즐겼으며 그는 항상 자신의 이야기를 흥분한 방식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 그의 친구들은 이야기를 재미있게 알았지 만점차 긴 줄에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그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친구가 방해를 받고 말했다. 모든 선물은 고개를 끄덕였고 재호는 그가 너무 많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과도하게 말하면 그들의 말이 무의미하거나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쉽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과소평가하게 합니다. 긴 설명은 청취자가 스피커를 불안하거나 불안한 것으로 보게 할 수 있으며 그의 의견은 연약하고 견고하지 않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 줄은 대중에게 피곤해져서 그룹의 관심을 줄이고 그들의 말을 멸시할 수 있습니다. 율곡 두이는 많은 것을 말하면 오류가 발생하며 가중치가 부족하면 자신감이 상실됩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단어의 양이 아니라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의 가치입니다. 진정한 의사소통은 메시지의 본질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능력으로 시작됩니다. 언어의 양을 줄이면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더 심각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지나치게 공감하고 있습니까? 소요옹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사랑스럽고 도움이 되는 친구로 여겨집니다. 그녀는 항상 대화 중에 이해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한때 가십의 순간 누군가가 친구를 공통적으로 비난했을 때, 심지어 불편함을 느꼈을 때, 그렇습니다. 나는 그녀가 약간 자아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계속 동의함에 따라 비판이 증가했습니다. 친구가 그녀의 모순에 대해 그녀와 대면했을 때 소용은 당황스러워서 그녀의 진정한 의견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과도한 공감의 심리적 동기는 무엇입니까? 첫째,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무의식적 행동일 수 있습니다. 둘째, 누군가가 갈등을 피하는 경향이 강한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거부되거나 판단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부작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공감은 사람들이 화제에 대한 진정한 인식을 잃게 하여 그들의 의견에 대한 평가절하된 견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추세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 수 있습니까? 첫째,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는 연습을 하면서 다른 의견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면서 관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감을 보여줌으로써 무조건적인 계약 대신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자신의 관점을 표현함으로써 그들의 두려움에 직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가진 진정성과 자신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되게 이 황은 극도는 장애보다 더 나쁩니다. 공감은 고려의 행위로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당신은 감사합니다와 죄송합니다
라고 너무 많이 말합니까? 민호는 직장에서 그의 직장 윤리와 친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추수감사절을 표현하고 동료들과 교류할 때마다 과장된 변명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표현은 평범한 것으로 보였고 그들의 말은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체중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팀 프로젝트에서 민호는 자신의 배달을 지연시키고 반복적으로 사과했지만 그의 말은 동료들에 의해 무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감사하고 변명하는 사람들을 과장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첫째, 과도한 사과는 자신감의 부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작은 질문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화자가 작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본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과도한 감사는 감사의 진실성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의 표현이 반복될 때 그들의 영향은 사람들이 그들을 예의로만 고려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사과하는 습관은 화자가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하고 사과할 적절한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까? 먼저 진정한 감사의 순간에 감사합니다를 따로 보관하고 적절한 경우에만 죄송합니다를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연결은 저에게 큰 자극입니다. 나는 하루 종일 행복으로 가득 찬 것을 기원합니다. 다음 비디오까지